맥슨 시네마 4D 익스프레스의 입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이제 그 시네마 4D가 가지고 있는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장면을 좀 더 논리적인 형태로 구성을 하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소개해드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그 시네마 4D에 대한 어떤 그 기초적인 이 조작 개념이라든가 기본적인 경험은 이미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강좌는 그 시네마 4D 입문 강좌가 아니라 시네마 4D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 이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그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이제 이 익스프레스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그 시네마 4D가 가지고 있는 특정 장면을 어떤 논리적인 형태로 구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어떤 특정한 동작이 사용자가 이제 지정한 논리적인 흐름 또는 어떤 수식, 어떤 수학적인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의 어떤 그 수학적인 개념이나 논리적 개념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사용자가 지정한 어떤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특정한 동작 또는 특정한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한 이제 그 기본적인 개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큐브 그 다음에 콘 두 개의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이 큐브가 이제 그 회전함에 따라서 콘 오브젝트도 역시 같이 회전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실제로 어떤 형태라든가 움직임이 바뀌는 대상이 여기서는 지금 콘 오브젝트가 되기 때문에 바로 콘 오브젝트에 익스프레스 구조를 결합을 시킵니다. 익스프레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바로 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시네마 4D 태그 중에 보게 되면 바로 익스프레스라는 태그가 있죠. 바로 이 태그를 이제 붙임으로 해서 콘 오브젝트는 보시다시피 이런 그 모양의 아이콘이 현재 지금 붙어 있죠. 바로 익스프레스 태그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적으로 그 익스프레스 구조를 만들어주는 익스프레스 에디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디터가 이제 그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익스프레스 태그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에디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이렇게 익스프레스 에디터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이 안에서 바로 이제 이 뭐 사용자가 지정한 또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를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논리 구조상 봤을 때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큐브 오브젝트가 이제 회전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콘 오브젝트도 회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적용 관계, 이 논리적 관계에 있는 오브젝트 대상을 바로 이 에디터 화면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큐브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은 이런 모양의 개체가 나타나게 되죠. 익스프레스 에디터 안에서는 이런 모양을 바로 이런 모양의 형태를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크기를 뭐 얼마든지 작게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제 크기는 뭐 그다지 기능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각적인 그 크기를 일단 적당히 키워놓고 그 다음에 역시 지금 제가 하려는 것이 콘 오브젝트에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콘 오브젝트도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 그럼 그대로 큐브 오브젝트, 콘 오브젝트 두 오브젝트에 대한 노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보이기에는 이렇게 그냥 뭐 단순한 박스 형태로 보이는데 이 노드는 사용자가 만든 어떤 특정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내부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제 제어를 하려는 제 속성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해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 큐브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코디네이션 쪽에 있는 바로 로테이트
네, P, 바로 로테이트 P 부분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로테이트 P 부분을 네, 그대로 콘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네, 역시 로테이트 P로 그대로 1대1로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한쪽에 그 어떤 각도가 이렇게 45도로 바뀌게 되면 콘 오브젝트도 똑같이 45도가 되겠죠. 네, 그렇게 자동적인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현재 지금 이 노드 구조상 봤을 때 파란색 부분이 있고 빨간색 부분이 있죠. 네, 파란색 부분은 이제 그 입력을 받는 쪽에 해당되고 붉은색 부분은 어떤 그 계산된 내부적으로 이제 노드 안에서 무언가가 이제 계산이 되면은 그 계산된 결과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을 뜻하게 됩니다. 속성을 이제 제어를 할 이제 그 속성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바로 큐브에 있는 이 붉은색 부분을 클릭하고 있으면은 바로 해당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속성 리스트가 나타나죠. 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코디네이션 쪽에 있는 바로 로테이션 P입니다. 로테이션 P를 찾습니다. 로테이션 P 여기 있죠. 제가 선택을 하면 바로 네, 제어를 할 대상 속성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 콘 오브젝트 관점에서는 큐브에서 계산되어 있는 그 로테이트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죠. 입력을 받는 쪽이 바로 푸른색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푸른색 부분을 선택해서 나타나는 코디네이션, 로테이션 P. 그럼 이제 두 개의 이제 속성이 각각 추가됐습니다. 이제 큐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계산된 결과값을 콘으로 이제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나타난 그 동그란 부분은 포인트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연결 라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로테이트 P로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연결이 됐죠. 이 라인의 의미가 바로 왼쪽에서 계산된 그 결과를 오른쪽에 있는 노드로 전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데이터가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그 큐브 오브젝트를 이제 로테이트 P 방향으로 이제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죠? 보시다시피 네, 콘 오브젝트도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오브젝트의 P 값이 마이너스 53.612, 콘 오브젝트 역시 마이너스 53.612 똑같은 값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엑스프레소에 의해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대상들은 그 연결된 대상 속성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지금 아이콘 표시로 바뀌어 있죠. 네, 바로 이 아이콘 모양 자체가 해당 속성이 엑스프레소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연습 삼아서 똑같이 로테이트 H, B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코디네이션, 로테이션, H 또 B 똑같이 콘 쪽에서도 로테이션 H, B 이제 세 개를 이제 추가를 했죠. 각각 H는 H끼리 B는 B끼리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큐브를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해도 똑같이 콘 오브젝트가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겠죠. 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일이 제가 각각 이제 세 개의 속성을 추가를 해서 적용을 했는데 이 코디네이션,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속성을 이제 하나의 단위로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속성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 관계를 끊어버리죠. 클릭을 하게 되면 연결된 라인이 끊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연결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회전을 해도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게 되죠. 추가된 속성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바로 딜리트 포트 기능을 통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딜리트 포트, 오른쪽 마우스 클릭, 딜리트 포트 네,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고 다시 클릭, 코디네이션, 로테이션을 보게 되면 상위에 로테이션 속성을 따로 갖고 있죠. 역시 콘 쪽에서도
똑같이 로테이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아까와 같이 이제 그 HPV 속성을 이제 일일이 세 개를 연결하지 않고 단 하나의 속성만으로도 각 방향에 대한 엑스프레소 연결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네. 이 연결을 받고 있는 쪽의 오브젝트는 이제 그 보시다시피 이 큐브에 의해서 지금 연결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제 더 이상 회전을 할 수 없는 락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이 관계는 사실상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종속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콘의 회전은 오로지 큐브의 회전에 의해서만 통제가 될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엑스프레서가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다가 좀 단순한 그 수식 구조를 같이 포함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수식으로 이제 어떤 동작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은 뭐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사칙 연산이 있죠.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같은 어떤 수학적인 단순 연산을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이 동작 구조 안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큐브가 전달을 하고 있는 그 회전값 있죠. 이 회전값을 2배를 한 그 값만큼 콘에 전달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값이 그대로 1대1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태죠. 네, 값에 어떤 더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런 작용 없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값이 그대로 1대1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중간에 바로 이 부분에서 중간에 어떤 그 수학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어떤 노드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에디터 빈 바탕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이제 클릭하고 있으면은 New 노드 메뉴가 있죠. 이 중에서 엑스프레서 바로 calculate라는 얘기는 이제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엑스프레서에 있는 계산 기능 중에서 바로 math라고 불리는 기능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 노드가 하는 역할은 지금 인풋이 2개가 있죠. 2개의 그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 2개를 어떤 수학적인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아웃풋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매스 노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애트리뷰트 에디터 화면상에 보면은 이 매스 노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세부적인 속성이 나와 있죠. 노드 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 타입이 리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리얼이라는 얘기는 실수값을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인티저는 정수란 뜻입니다. 정수, 실수,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필요한 케이스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은 정수, 실수 2개의 이제 수치 데이터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어쨌거나 이제 데이터 타입을 이제 리얼로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 매스 노드가 수학적으로 이제 그 실수값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계산을 하는 방식은 바로 add, 더하기라는 뜻입니다. subtract는 빼기, multiply, 곱하기, divide는 나누기, 모듈로는 모듈 연산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원하는 것이 여기서 바로 이제 큐브의 그 회전을 2배를 한 만큼 계산을 해서 그것을 콘 오브젝트에 전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multiply, 즉 곱하기 기능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풋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콘과 큐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광면 클릭해서 없애버리죠. 이제 아웃풋을 로테이션 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계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보게 되면은 큐브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로테이션이 이 매스 노드에 의해서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하겠죠.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된 결과값을 콘의 로테이션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매스 멀티플라이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인풋 2가 가지고 있는 값은 제로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인풋 1, 인풋 2, 즉 현재 이 큐브가 가지고 있는 로테이션 값을 일단 0, 0, 0 해놓고 P 부분에 대해서 45도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45도라는 그 값이 큐브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 값이 매스 멀티플라이 노드로 전달이 됩니다. 인풋 1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 45도라는 값이 인풋 2의 0과 곱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45도 곱하기 0이니까 사실상 보시다시피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1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그대로 똑같이 지금 이 콘이 가지고 있는 값이 전부 다 45도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P 부분에 대해서만 45도로 바꿨지만은 전달이 되는 쪽은 이제 로테이션 HPB 이 세 개의 속성을 한 단위로 묶어서 통제를 하는 로테이션 속성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45도라는 값이 HPB에 모두 전달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각 각도를 이제 틀어버리죠. 그러면은 제가 보게 되면 이제는 그대로 매스 멀티플라이의 계산 관계에 의해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결 관계를 다시 끊어놓고 계산 결과를 인풋2의 값을 이제 2로 바꿉니다. 그러면 현재 이 로테이션 값 바로 콘이 가지고 있는 이 현재 로테이션 값이 곱하기 2를 한 상태만큼 전달이 되겠죠. 다시 연결해줍니다. 값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전부 다 45, 45로 바꿔놓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로테이트 HPB가 가지고 있는 45도 곱하기 2, 인풋가 가지고 있는 2라는 값으로 곱한 다음에 콘 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콘이 가지고 있는 값을 보게 되면 곱하기 2를 한 상태가 HPB 값에 그대로 전달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력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기대했던 것은 현재 큐브가 가지고 있는 45도라는 값을 이제 곱하기 1을 했으니까 90도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콘에서는 90도가 나오지 않고 그보다 더 큰 값으로 현재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이 추가를 했던 이 로테이션이라는 속성이 아까 얘기한 대로 로테이션 HPB 3개의 속성을 한꺼번에 다루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일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속성을 흔히 바로 이제 그 벡터 속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매스 멀티플라이 쪽에 보게 되면은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실수 타입인 리얼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타입 중에 보게 되면 바로 리얼 아래에 벡터라고 불리는 게 있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엑스프레스로 이제 그 제어를 하는 그 속성이 단순 수치라든가 단순 정수인 경우에는 인티저나 리얼로 해주시면 되지만 XYZ, 로테이션 HPB, 또 스케일 XYZ 이런 식으로 3개 또는 이제 2개의 속성을 하나의 단위로 통제를 하는 벡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데이터 타입을 벡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벡터로 바꿔서 파라미터에 있는 이 값을 2로 전부 다 바꿔놓죠. 그러면 이제 콘이 가지고 있는 값은 제가 기대한 대로 90도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곱하기 3 결과로 보게 되면 135도 45도 곱하기 3을 한 135도가 정확하게 표현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이 중간에 어떤 그 수학적인 연산을 해주는 이런 노드를 이제 삽입을 해서 단순 데이터를만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논리를 집어넣어서 그것에 의해서 통제가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제 그 단순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런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제 그 엑스프레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자동화된 구조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뭐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엑스프레서를 이용한다면은 이 같은 어떤 논리적인 구조, 수학적인 구조 또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조금은 이제 그 복잡한 동작 조건을 갖고 있는 장면을 비교적
손쉽게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연습 삼아서 이제 다른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두 오브젝트는 그냥 삭제를 해버리고 스피어를 생성을 해서 카피, 이름을 볼 A, 두 번째는 볼 B로 바꿔놓겠습니다. 재질을 이제 생성을 해서 한쪽은 이제 붉은색으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역시 재질을 카피를 해서 이 재질은 푸른색으로 바꿔놓죠. A 오브젝트를 떨어뜨려서 역시 이제 B 오브젝트에 대해서 express 태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 오브젝트 클릭 드래그 앤 드롭, B 오브젝트 클릭 드래그 앤 드롭.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엑스프레소 에디터 화면상에서 다른 이 모델 뷰에서 했던 것처럼 Alt 키를 조합해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패닝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이동하고 또 Alt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좌우로 하게 되면 줌인 줌아웃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빈 바탕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New Node, Expressor, Calculate, 바로 이 Negate라고 불리는 노드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Negate 노드는 인풋을 받은 특정한 값을 반대 부호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을 받은 값이 플러스 2라고 하게 되면 출력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2로 부호가 바뀌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볼이 가지고 있는 볼 오브젝트에 클릭, 코디네이션, 이번에는 포지션 속성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포지션을 인풋으로 연결을 해주고 역시 볼 B가 가지고 있는 입력 부분에서 클릭, 코디네이션, 포지션, 포지션, 아웃풋을 포지션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재 이 볼 오브젝트가 어떤 포지션 x, y, z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 위치 값을 네게이트 반대로 뒤집어서 볼 오브젝트로 전달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볼 A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 볼 B 오브젝트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볼 A 오브젝트를 좀 더 00로 바꿔놓죠. 일단 이제 00 상태에서는 네게이트를 통해서 값을 반대로 뒤집어도 반대로 뒤집는다 해도 똑같이 00가 될 것입니다. 이제 A를 움직이면 보시다시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네게이터가 이제 처리를 하는 데이터 타입을 보게 되면 뭘로 되어 있죠? 리얼로 되어 있죠. 단일 수치 속성인 경우에는 리얼 속성을 사용을 해줘도 되지만 제가 지금 처리하는 것은 포지션 x, y, z 이 세 개가 하나의 단위로 묶여있는 벡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리얼이 아닌 벡터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마치 거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볼 B 오브젝트는 볼 A 오브젝트의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구조를 만들어낼 때 역시 손쉽게 이 네게이트 구조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같은 구조를 이런 엑스프레스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방법을 통해서도 적용할 수 있겠죠. 한쪽에 만든 그 키프레임 상태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은 그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키프레임 데이터를 커브 에디터상, 이 그래프 에디터상 커브를 반대로 뒤집는다든가 그런 복잡한 과정을 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애니메이션이 이제 이쪽에서 바뀌게 되면은 그 상태를 또다시 수정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이 같은 그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그런 번거로운 과정 필요 없이 그냥 한쪽에서 이제 키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그대로 마치 거울 반사가 된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보다 손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볼 A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 XYZ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전부 다 적용을 해보죠. 오토키를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애니메이션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볼 B는 항상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이 걸려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키프레임을 이제 수정을 했을 때도 역시 그대로 똑같이 반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역시 엑스프레소 구조로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를 이제 바꿨을 때 나타나는 어떤 반응 구조를 제작을 한 건데, 사실 이제 이런 구조뿐만 아니라 어떤 이 재질의 어떤 컬러라든가 상태가 바뀐다든가, 또는 이렇게 제너레이터 쪽에 있는 이런 익스트루드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모델링적인 형태 구조가 바뀐다든가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모그래프 기능을 통해서 모션 그래픽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도 역시 엑스프레서 기능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시네마포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 자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 엑스프레서를 같이 결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방식으로는 만들기 힘든 어떤 애니메이션 구조, 모션 구조 또는 렌더링, 모델링 형태의 구조를 만들 때 엑스프레서의 도움을 이용해서 보다 좀 손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엑스프레서가 뭔가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한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제가 이렇게 추가된 노드의 개수가 3개밖에 없지만은 몇십 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몇백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그 초보자를 위해서 이 엑스프레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입문자 레벨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가능한 엑스프레서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기능들을 최대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관점 안에서만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엑스프레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